왜 우리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더 많이 애쓸수록 목표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 이상한 현실의 법칙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밤낮으로 일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수없이 외쳐보지만 현실은 여전히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공을 끌어당기기 위해 더 강한 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반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원하는 것을 밀어내고 있었다면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역전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현실이 당신의 의식적인 선언이나 강력한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에너지, 주파수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본 감정 상태가 조급함, 결핍, 두려움이라면 우주는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상태를 증명하는 상황만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노력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불일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여정을 돕기 위한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양자물리학과 영성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현실의 창조자로서의 힘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불일치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더 강하게 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법칙의 핵심, 전략적 비행동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왜곡된 행동을 멈추고 순수한 의도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가능성을 좁힙니다. 반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결과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됩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관찰될 때 입자로 행동하고 관찰되지 않을 때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시선, 즉 통제하려는 관찰이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하나의 제한된 입자, 즉 결핍의 현실로 붕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행동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질, 즉 그 행동에 담긴 에너지에 있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100번의 행동보다 평온과 신뢰 속에서 행하는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내맡김입니다. 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포기는 의도 자체를 버리는 것이지만 내맡김은 그 과정에서 두려움, 의심, 끊임없는 확인과 같은 개인적인 저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5%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경험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결핍과 불안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현실을 재현하려 합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부와 풍요를 외쳐도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우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투쟁하는 자, 노력하는 자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편안하고 쉽게 무언가를 얻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잠재의식에 각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결핍과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존재이며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깊은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이 뿌리 박힌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존재의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식적인 내맡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박하게 원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차분한 확신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이자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가장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감정 주파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일 뿐입니다. 대신 현재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아주 조금 더 나은 감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공황 상태에 있다면 갑자기 환희를 느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발을 딛고 설 땅이 있다는 사실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황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으로, 그 안정감에서 조용한 평화로 점차 주파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양자역학의 공명 원리처럼 여러분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것들을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와 공명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원리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물리적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차원적인 에너지장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특히 감정과 결합된 의식은 이 장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이라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핍을 기대하면 결핍을 보고 풍요를 기대하면 풍요를 봅니다. 더 나아가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 발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질병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사랑과 감사는 건강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물리적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영적 가르침들 또한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구절은 간절히 애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테트 티보암 에이시라고 말하며 우리가 찾는 신성함과 창조의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과학과 영성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곧 여러분의 외부 세계를 결정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역전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선 여러분의 신경계와 잠재의식을 재훈련시키는 실제적인 연습입니다. 먼저 변화를 원하는 단 하나의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재정 문제든 관계든 건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확언의 문장을 종기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재정적 필요가 풍요롭게 채워짐에 감사합니다. 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형태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종이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서랍 깊숙한 곳이나 책 사이에 넣어두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종이를 넣은 후 단 한 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의식적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여러분의 감각을 현재에 묶어두는 활동이 좋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 문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모든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걱정하거나 개입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24시간의 연습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새로운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호하는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새로운 주파수는 처음에는 매우 미세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의심과 두려움의 주파수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비웃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사람들과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환경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양자장이 여러분을 위해 최적의 결과를 조율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 중에 의심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낡은 사고 패턴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의심이라는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아, 의심이 올라오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겠어. 라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두려움 대신 신뢰를, 조급함 대신 평온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결과를 통제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투쟁, 불안, 그리고 절박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배웠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창조자이지만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 즉 에너지 주파수를 통해 창조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밀어내야 할 완고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공명을 그대로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평화와 풍요, 그리고
신뢰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내려놓고 신뢰하고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하려는 손을 놓을 때 우주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여러분을 향해 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그것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과 저항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이 역전의 법칙을 실험해 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내맡김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고 창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에 저희 채널이 항상 사랑과 지지로 함께하겠습니다.